중국어 강사 미팅쌤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HSK 시험 일주일 전엔 내가 어떻게 HSK를 공부해야 될지, 나는 선생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될까요? 혹시 기출문제 좀 추천해주세요. 이러신 이제 수강생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 지금으로부터 3월 20일 시험은 약 거의 일주일 정도가 딱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달 공부하신 분이 있고, 뭐 아니면 1년을 공부하신 분이 있고,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학습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쉬고, 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자, 그럼 내가 그동안에 풀어봤던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으실 거고, 다양한 문제들, 듣기는 맞은 것도 무한 반복을 하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만점을 받았어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 평가를 만점을 받았네. 자,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과연 알아듣고 문제를 풀었을까? 즉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한국어로 지금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지. 아, 이 사람이 수박이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어. 나는 그럼 이 수박이 왜 여기서 등장을 했는지, 항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한번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한번 문제를 들어보려고 하시는 노력이 중요하신데, 자, 대부분 분들은 A번에 수박, B번에 부다포도, C번에 빙고, D번에香蕉. 그러면요, 나는 열심히 이미 A, B, C, D에서 듣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과라고 해서 불러주면요. 그대로 그냥 체크를 하는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정작 100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100점을 맞았지? 자,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즉 여러분들보다 귀티기 연습 꾸준히 듣기는 맞은 것도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맞은 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나 진짜 귀가 트였었나? 아니면 난 지금 A, B, C, D의 단어를 보고 한 단어만 지금 꽂아서 들었나?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즉 맞은 것도 꼭 다시 보시기, 100점을 맞아도 꼭 다시 보세요. 자, 내 독해평가는 내가 맞았고 틀렸고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즉 정답이 되었던 이유. 여기서 A번이 앞으로 왔고 B번이 그 다음에 왔고 C번이 그 다음에 왔던 그런 이유들을 꼭 적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즉 정답으로 했다면 얘가 왜 정답이었고 얘가 왜 정답이 안 왔는지. 마찬가지로 듣기평가는 걔를 귀로 해서 이해를 했다면 독해평가는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한자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꼭 그 이유를 정리하면서 노답 노트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일주일 남겨두고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다음 달 시험을 앞두셨다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부터 오답 노트는 계속해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언어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언어 시험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자, 그런 정리의 습관, 맞고 틀린 거의 정리의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자, 시험 일주일 전. 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영역을 열심히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요. 잘하는 영역을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듣기에 대한 너무 잘해? 그럼 듣기 평가를 진짜 더 잘할 수 있게 연습하시는 나의 강점을. 자, 듣기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안 듣고 나서 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듣기가 안 들린대요. 하루에 얼마나 들어요? 하루에 어, 못 듣는데요. 아니 안 듣고 어떻게 듣기 평가가 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결과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공부의 실력이 향상이 되시고 듣기 평가도 들으셔야 당연히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되시는 거니까요.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쉐도잉 연습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들려요. 나의 발음이 얘가 수박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시과라고 읽지 못하면 당연히 그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과라고 정확하게 불러줘도. 왜? 내가 낸 발음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정확한 발음을 내시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듣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자, 내가 직접 적어가면서 통하기. 이제 내가 열심히 쉐도잉 연습이 됐어. 그 다음에 뭐야? 나는 그 문장을 내가 한번 직접 통함기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을 뭐다? 글로 쓰시면 그게 바로 쓰기 중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떼시면 그게 바로 회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SK 독해 영역. 단어를 기억하는 건요,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단어를 외우지 않고 문제를 감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띡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지 마시기. 단어는 기본이다. 내가 HSK 4급을 치기 위해선 1200개의 단어가 주어지는데 1200개의 단어를 모르시고 나서 문제를 맞았네 틀렸네 라고 해서 판별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일단 숙지를 하시고 나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물론 다 외울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시험을 봐야지 하시면 평생 못 볼 수 있고요. 나는 오늘 조금 외우시고 문제의 적용, 조금 외우시고 문제의 적용, 요렇게 해서 가시는 방법이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재밌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자, 단어들과의 관계를 기억하자. 나는 이 한 단어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요.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 나중에 가시면 그런 단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시면 결국 문법이시거든요. 내가 회화를 하실 때, 중작을 하실 때 계속 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한국어식대로 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법, 어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언어의 법이시기 때문에 한국어식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중국어인데. 자, 네, 틀린 문제는 정리를 꼭 해보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문제 지금 한번 봐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가 约会 약속을 자주 지각한대요. 他约会经常迟到但也没解释原因. 근데 제시하지 않는데 원인을 딱 봐도 이런 거는 넌 첫 번째 문장이 아니야. 자,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런 정리예요. 내가 문제를 맞췄어. 그치만 뭐다? 난 이 딴을 왜 첫 번째가 안 되고 두 번째 이하로 넣어놓고 这让我对他的印象很不好. 이것은 제가 그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좋지 않게 했대요. 랑자는 우리 시키다, 겸허문을 만드는 아이시고, 즉 뒤에.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게 뭐죠? 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근데 그게 뭘까요? 난 그 일이 걔에 대한 인상을 진짜 나쁘게 유발시켰어. 도대체 그건 뭘까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얘도 첫 번째가 안 되니 우리는 뭐다? A번이 첫 번째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죠. 자, A번은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자주 늦었다. 자, 인상이 나빴다. 자, 근데 자주 늦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인상이 나빠? 왜? 뭔가가 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야? 분명한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他约会经常迟到当然没解释原因这让我对他的印象很不好. 자, 걔 늘 지각하는데요. 한 번도 여태까지 설명을 또 안 한대요. 내가 왜 늦었는지. 이건 진짜 그에 대한 인상이 그래서 나쁘게 유발을 시켰다네요. 그래서 정답이 A, B, C가 되겠구나. 아, 여기서 10번에서 내가 이걸 첫 번째로 못 갔던 이유는 뭐지? 말 그대로 지시 대명사. 누군가를 대신하고 있다는 역할이죠. 누구를 대신할까? 자, 근데 2번. 인트. 그래서 이런 거 딱 봐도 첫 번째 아니야. 그러면 적어둬요. 인트라는 건 어디에 나와도 절대로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어. 두 번째야. 자, 그러면 B와 C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있겠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신데, 얘는 딱 봐도 이제 보시면 사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혼자 먹다, 사용하다, 참가하다. 근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뭘 사용하는 거야? 뭘 사용하기 전에? 아, 그러면 여기 또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래요. 설명서? 누구에 대한 설명서야? 당연히 뭐다? 이것은 입니다. 전문적인 사진기. 이거는 专业的照相机 굉장히 전업적인 전문적인 사진기인데, 자, 전문적으로 그런 찍는 굉장히 좋은 고화질의 그런 사진기인가 봐요. 자, 근데 이 사진기가 어쨌든 전문적이건 비전문적이건 핸드폰 사진기건 중요한 거는 사진기가 핵심이에요. 照相机가. 그럼 사용하다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뭘 사용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사진기가 주인공. 누구의 설명서야? 사진기가 주인공. 그럼 10번이 일단 주인공이니까 먼저 갈게요. 주체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설명서를 읽는 게 먼저일까요? 사용 전이라는 시제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그래서 사용 전에 꼼꼼하게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여야 완벽한 문장이시겠네요. 즉, 여러분들은 뭐야? 아, 내가 왜 여기서 10번을 첫 번째로 놨어? 왜죠? 주어가 먼저 있었으니까. A번이 왜 첫 번째로 못 들어갔어? 그래서 라는 표현과 사용하다 라는 표현이 목적어도 끌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 B번에 꼼꼼하게 열심히 설명서를 읽어봐. 뭔가 얘도 탐탁지 않아. 누구의 설명서인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지가 않죠. 자, 요렇게 해서 보셨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일은 뭐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미 풀어봤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답이 적혀져 있겠죠? 그럼 그 정답이 적혀져 있을 때 그런 이유들을 다시 한번 길게 말고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너는 그런 데니까 안 되겠죠? 지시대명사 누가 가르치는 대상인지가 안 나왔어. 그런 이유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시게.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정리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학습 기간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거야. 어떤 분은 한 달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금 붙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자, 누구는 한 달 만에, 누구는 두 달 만에 1년 안에도 떨어진다. 이런 이제 말은요. 내 기점에서 보세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한 달 만에 땄는데 왜 난 계속 떨어져? 자,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아, 쟤도 한 달 만에 땄으니 나도 한 달 만에 따겠다. 이런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뭐다? 내 노선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의 나랑 내일의 나를 계속 비교해 주세요. 퇴보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计划者留给有准备的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면 언어 시험은 장담하건대 절대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짜요 열심히 해주실게요.